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죠. 네, 월요일 아침 방송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미리 하루 빨리 좀 방송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말 저녁에 뭔가를 판단하고 정보를 얻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미리 올립니다. 네,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한 4개로 좀 쪼갰는데 한 50분짜리를 함께 하나로 올리는 것보다는 좀 조각조각 내서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도 좀 편하고 저도 만들기 편할 것 같아서 4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핵심은 말 달리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네, 여기서 말이 달리는데 단기 말이 경주 말이죠.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시장 플레이를 전략을 세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번 주 시장 전망 투자 전략의 핵심 한 줄 요약은 말 달리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주에 좀 뭔가 말을 좀 잘 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좀 달려가주는 그러한 대박이 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서 왜 말을 달려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주가 추이, 미국 시장이 끝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하루에도 변동성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일단 나스닥만 플러스로 끝났고 S&P 500과 다우는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네, 유럽은 영국은 0.1% 상승으로 끝났고 프랑스도 0.44, 독일은 1.34. 여기서 이제 독일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죠. 이 말은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글로벌 뭐랄까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하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자재를 사와서 뭔가를 만드는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라든지 무역 수출 이런 면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다른 나라 소비라든지 농업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주가 상승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주가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강하게 나타난 모습, 한국도 최근에 며칠간 걸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또 나스닥이 다른 어떤 다우나 S&P에 비해서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이런 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승세와 혼조세로 끝났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전주말 뉴욕 증시 3대 주스는 장중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장후반 갈수록 상승폭이 좁혀져 결국 혼전세로 장을 마감을 했죠. 뉴욕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이었죠. 네, 6월 신규 고용은 37만 2천 명으로 확인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이삭치 25만에서 26만 5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연준이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75bp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6월 실업률은 3.6%로 4개월 연속지가 같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고용이 강하게 미국 주식시장을, 미국 경제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현재 그나마 바닥 탈출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 그런 근본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실업률은 늘 후행한다. 그렇죠? 네, 주식시장이 먼저 주가를 해서 움직이고 GDP와 실업률은 좀 후행한 지표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꽤 강한 고용 증가세로 꽤 질 좋은 실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75bp 금리 인상 논쟁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이 75bp 빅스텝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죠. 국제유가가 100달러 근처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105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는데 좀 안타깝죠. 지속적으로 빠져서 80달러대까지 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뭔가 경제 기조, 하반기에 우리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유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WTI는 2.57% 상승해서 105.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00달러 이후에 떨어졌는데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석유 수요 또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날 2.54% 상승하며 752.29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자금 동향을 한번 봅시다. 일주일간 코스피는 외국인이 3,365억 매수로 들어왔죠. 반면에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2,415원을 팔았고요. 기타 금융, 기타 금융, 이 기타 금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금융이 2,739억이나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타 금융이 제가 봐서는 뭐 캐피탈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고 연기금도 소폭 플러스로 돌아섰고 금융투자, 증권사들 보험도 814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살짝 변화하는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봐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코스닥은 1211억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금융투자 148억, 보험 265억, 투신 341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635억. 연기금은 생각보다도 지금 바닥에서 줍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아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에 약간의 매수 사인들이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코스닥도 수급이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뭐 큰 뭐랄까요 거래량 없이 주가가 쭉쭉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그 안에 이제 걸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일단 2,400, 2,500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지난주 자금 시장을 보면 이제 신용장구가 요즘 눈여겨서 많이 보는데 신용장구가 17조 4,500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네. 신용장구가 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모습. 좀 팔 사람 살짝 올라오니까 또 신용을 털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많이 이제 털리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털어내는 모습. 그렇죠. 전 주말에도 한 17조 정도 했는데 17.4 정도 2조 가량을 털어냈다. 사람들이 두려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좀 올라왔을 때 일단 위험한 것들은 털고 가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승해서 쭉쭉 올라오면 신용잔고는 뭐 더 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신용잔고는 9.4조인데 시가총액 대비 0.54% 그렇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8.1조로 시가총액 대비 2.48%죠. 네, 2.48%. 그래서 어떤 박스권 안에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큰 변화보다는 종목 위주로 그렇죠. 종목 위주 개별 종목의 어떤 모멘텀 위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퍼를 한번 보면 한국은 약 9.6배로 거의 변함없는데 살짝 더 한국의 퍼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미국 S&P 500은 16.8배로 여전히 기존의 것보다 좀 꺾여 있는 모습이고 유럽은 10.7배, 유럽도 좀 살짝 꺾여 있는데 이 꺾이는 강도가 미국이 가장 크죠. 일본 니케도 14.7번, 니케는 뭐 최근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꺾여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모습 14.2배, 그렇죠. 네, 인도는 19.2배, 인도도 살짝 꺾여 내려오는 모습. 미국이 가장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고, 한국, 그렇죠. 인도, 이런 순으로 좀 조정이 있지 않았나. 유럽도 좀 있었고요. 반면 일본과 중국은 반대로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 주가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EPS 한번 움직일 보면 한국의 EPS는 주간으로 0.52%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좋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살짝 다시 플러스에 대해서 0.08% 상승하는 모습, EPS 예상치가 유럽도 0.74% 상승한 모습. 일본은 마이너스 0.1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은 또 0.08% 상승하는 모습. 인도 선섹스는 0.13%로 살짝 하락한 모습. 즉 인도와 한국이 향후 있을 우리나라나 인도의 기업들의 EPS가 예상치를 살짝 밑도는 예상치가 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각 섹터별로 연간 순이익 변화 예상치를 보면 코스피 반도체를 대한 코스피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유, 소재, 화학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유가 최근에 좋기 때문에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고 소비종에서 비철, 목재, 철강은 좋지 않게 하락하는 모습. 산업재에서 건설과 기계도 좀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선, 상사, 자본재, 운송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 그렇다면 반도체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고 에너지, 정유, 소재, 화학은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뭐 쏘쏘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서 막상 뚜껑을 까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얘들이 더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에너지, 정유, 소재는 또 반대로 WTI 가격이 꺾이면 또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정유나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한 애가 언제 돌았을 것인가. 그래서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반도체가 빠져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을 원래 보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반도체가 빠진 수치네요. 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는 살짝 올라오죠, 그렇죠? 네, 이것이 하드웨어이고 이것이 반도체이고 이 녹색이 소프트웨어인데 반도체는 기준선 100을 뭐 아래를 돌파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때 국내 기업들에게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확률. 그래서 올라가 있는 애들보다 내려가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글로벌 통화를 한번 봅시다. 투기적 순매수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뭐 전형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료화는 반면에 약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엔화도 약세, 초약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도 약세, 캐나다 달러는 뭐 미국 달러와 함께 비슷하게 이제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스위스 프랑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면서 글로벌에서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애들이 이제 기축통화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투기적 순매수가 지속적이 될 확률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이나 이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좀 피해를 볼 확률. 그런데 여기서 적절하게 이제 통화가 절하가 되면서 유리한 국가들이 네 국가가 있다 그랬죠. 독일, 한국, 대만, 일본, 중국 같은 기업들, 즉 이렇게 글로벌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통화가 살짝 슬라이스하게 약세가 지속적으로 더 약세가 진행되지 않고 옆으로 기어준다면 이들의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는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이 75bp를 이제 버리고 25bp라는 50bp로 이제 금리 상승 트렌드를 살짝 바꾼다면 그때는 반대편에 있는 한국, 독일, 유로와 일본, 대만 이런 달러들이 또 강하게 돌아설 확률. 이때 이제 주식에서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주식 자금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한국은 이번 주에 0.8억 달러가 들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인도는 0.9억 달러가 들어왔고, 대만은 반대로 마이너스 4.3억 달러가 들어왔네요. 대만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대만, 인도 이런 IT 국가들의 글로벌 자금의 흐름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아시아 이번에 이제 채권이 10.2억 달러가 매수로 들어와서 금리가 좀 빠졌죠. 인도는 반대로 0.1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태국도 빠져나갔고 인도네시아도 빠져나갔는데 한국 채권 쪽으로 즉 한국 채권은 어떻게 보면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의 이머징 통화 중에서는 좀 중요한 그러한 안전자산의 어떤 개념이 있는 그러한 채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한국은 채권도 돈이 들어오고 주식에도 살짝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수급이 변화가 살짝 일어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글로벌 자금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쑥 살펴본 거죠. 네, 수급에서
한국이 최근에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첫 시간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